시간회에서 요즘에 시간회에서 그 대선주들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별로 안 나오고 시간회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좀 특이한 경우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제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이 최재형 씨 관련주들이 시간회에서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에서 최재형 씨 관련주들 중에서 이루온 여기에 어제 시간에 상한가 나옵니다. 이루온하고 이제 우리 ENL이죠. 이 두 개가 시간에 상한가가 나와요. 그리고 상한가 한 거 말고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것도 있죠. 오픈 베이스도 있고, 그죠? 한일 단조도 이제 뭐 최정 씨 관련주로 이제 분류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상한가 간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어제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 모아가지고 1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모아가지고 이제 비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지지율이 크게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호재도 아니에요. 맞으면 1만 원만 찍어보세요. 아니 그냥 어제 그게 나와서 후보들끼리 얘기한 게 무슨 그게 호재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호재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 특별한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각자 이제 열심히 이제 발표를 하셔서 다 그분들 다 발표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냥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냥 시간에 상한가 같다. 우리 ENL은 메타버스만 줘도 되지만 최재형 씨 관련주도 돼요. 이게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상한가 같다. 그러니까 호재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뭐였죠? 그 전에는 전날은 뭐였어요? 상한가. 특수건설이었죠. 이런 게 상한가죠. 남해하고 여수 되게 가깝습니다. 그 지역이. 네. 거기 뭐 한다고요? 해저터널. 그것도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그냥 그거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 했다고 시간에 상한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저녁에는 최지영 씨 관련주 호재 같지 않은 호재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저녁 때는 오후에는 이제 특수건설, 이화공연, 뭐 동아지질 이런 이제 SOC 관련주들, KT소그마린 이런 거 갖고 시간의 상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전날은 누구예요? 월요일날은 누구였을까요? 월요일날 거를 보여드리죠. 월요일날은 홍준표 씨 거, 그 휴맥스홀딩스, 팜스빌 이런 거. TBC, 경남스틸. 실제로 TBC 급등했잖아요. 휴맥스홀딩스 옛날에 안 추천해줬는데 팜스빌 급등했죠. 경남스틸 네, 급등했어요. 홍준표 관련주 중에 떠있는 것 같아요. 홍센터홀딩스도 그래서 올라오고. 그렇죠. 홍준표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 차트가 살아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에서 홍준표씨도 그때 월요일날 화요일날 얘기해드렸지만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여당 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 그냥 4% 오른 거예요. 4%. 14%에서 18%인가요? 그렇게 된 건데 윤석열 씨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호재 같지 않은 호재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시간에서 대선주들이 순환매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를 돌리면서 뭐 할까요? 홍준표 씨 관련주 중에
TBC 같은 거 볼까요? 상한가 나온 건 TBC하고 휴맥스홀딩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급락 전에. 그러니까 급락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요 기사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 급등을 시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올 때 그 부실이 되는 거죠. 빠르게 회복이 되잖아요. TBC, 그 다음에 아까 휴맥스홀딩스. 이런 것들도 투매가 나와서 깨질 뻔했거든요. 처음에 깨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치고 나간 거예요, 다시. 네. 그냥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있던 집 안으로 들어간 거죠. 원래는 여기였거든요. 전저점 여기였지 않습니까? 깨졌다가 시간이 상한가 들어오니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신고가 아니에요, 아직.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이제 아까 특수선수도 보시죠. 보이시죠?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시간에서 이제 그 재료 이용해 상한가 보냈더니 추가 급등은 안 나오지만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한국선 이런 것도 얘기해 드렸던 거죠. 잠깐 21선 깨지면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정시 관련주들이 이제 1호원이 상한가 나왔는데 1호원은 지금 뭐냐면 낙폭과대가 심하잖아요. 이것도 반등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특수건설이나 그죠? 네. 홍주표시 관련주들은 횡보하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올려놓는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은 시세 분출하고 이제 낙폭 과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없어요.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걸 계기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최정시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끝난 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추가 급등했다가 하락했죠. 그러면 이제 안 끝났다는 얘기는 다시 돌려 세워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전고점까지 올라오든지 여기서 신고가 나든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하락을 멈춰야 돼요. 하락을 멈추려면 그 땅을 다져야 돼요. 집 지으려면은 땅을 다져야 돼. 땅을 뭐 파든지 뭐라든지 아무튼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고 집 지면 집 쓰러지잖아요. 이걸 다져야 되거든요. 다지려면 뭐 하겠어요? 양봉이건 음봉이건 거래가 실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땅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호재 같지 않은 걸 갖다가 호재라고 하면서 시간의 상한가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세력들은 속임수의 달인이기도 하지만 포장의 달인이에요. 얼렁뚱땅 슥 해서 가는 거예요. 주식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 정보 이런 게 아니라 기법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직관, 통찰력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포장을 잘한다는 얘기는 얼렁뚱땅 대충 융통성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상상력이 좋아야 포장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포장할 때는 뭐 그냥 뭐 다 황금 보자기에다 싸겠죠. 근데 그러면 식상하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세력도 이거 머리가 나쁘면 못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포장을 잘해야 돼요. 남들과 다르게. 포장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네요. 시간에서 지금 대선주들이 순환매가 들어요. 오늘 목요일이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에 오늘 저녁 때 뭐가 돌까요? 네? 뭐가 돌까요? 시간에서 오른 건 아니지만 월요일날 세종시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고 그 뒤로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슬슬 따라 올라오죠. 그 다음에는 홍준표시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월요일날 낮에는 세종시, 월요일날 밤에는 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월요일 저녁 때는 그 홍준표시, 그 다음 날은 SOC, 그 다음 날은 최지영씨,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세종시는 이재명 테마주라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인맥주, 정책주, 그리고 윤석열 씨 정책주 아직 올라온 거 크게 없죠. 아까 뭐 저기 SOC 빼고는 없잖아요. 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추석 전에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자꾸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제가 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들은 절대로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시장이 아직도 이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2차 하락 우려 아니면 경계 심리 때문에 관망세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대선주 특히 정책주를 못 먹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못 먹습니다. 나중에 늦게 돌아서 먹을 수 있지만 바닥에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90% 이상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선 정책주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갈 것 같죠? 매집할 기회를 주긴 주는데 거기서 매집 안 하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이따 오후하고 저녁 방송 때 그 얘기할 거거든요. 네. 진짜 잡고 싶은데 안 잡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잡고 싶은데 안 잡힌다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 눌려보셨어요? 가위? 옛날에 제가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려봤는데 가위 눌리면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눌려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죠? 목소리도 안 나와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도 목에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팔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풀려면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가위 안 눌리는데 옛날에 한참 진짜 많이 눌릴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똑같아요. 그 기분이라니까.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이 기분 아시는 분들 2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 기분 뭔지 아시죠? 가위 뭐 한두 번씩은 눌려보시지 않았을까요? 그 기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막 거기서 못 벗어나오는 그 기분 있다니까요.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요번에 투매 나올 때 그 무방에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손절할 거면 주식 접으라고.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이면서 그런 얘기 저도 처음 했어요. 어지간하면 손절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꾸 타이르는데 요번에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주식 접으라고. 손절하고 접어라. 왜냐면 주식을 요번에 판 사람들은 나중에 뒷목 잡습니다. 내가 파는 종목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뒷목 잡게 돼 있어요. 30% 40% 보고 손실 30-40% 보고 손절한 것보다 더 큰 고통과 그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서 사람이 병을 얻거든요. 큰 병 얻어요. 크게 손해보고 아직 그 손실을 복구를 못했는데 팔았던 게 상한 거 두세 개 나오고 막 날아가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예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손절을 해버렸지만 저거 많이 갈 줄 알고 샀는데 중간에 포기했는데 가는 거예요. 다시 살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못 산 거예요. 혹시라도 또 떨어질까봐 확인하고 살려고 했는데 못 산 거죠. 네. 날아갔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병을 얻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주식을 건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기 싫으시면 손절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날아다니는 건 이제 아마 이제 시원시원하게 보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대선 정책주도 올라갈 때요 진짜 못되게 하고 가요. 네, 오늘부터 오늘 목요일이죠. 추석 전까지 이 얘기를 자주 할 겁니다. 여기서 투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지. 옛날에 저희 방에서 했던 거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총동원 해가지고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매수 사인 나올 때 다 파실 거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따 또 오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못되게 아파요. 아무튼 지금 여기 대선주들이 순환매가 쭉 돕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네.